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정보기관 2인자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레드스테이트가 보도해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레드스테이트의 상당한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고요. 이 보도를 또 미국의 박스뉴스라든지 영국의 텔레그라프,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SCMP 등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이 뉴스는 세계적인 화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이 중국판 국정원격인데요. 국가안전부 2인자인 둥징웨이 부부장이 지난 2월에 딸 둥냥과 함께 홍콩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현재 미국의 DIA의 보호 아래, 정보국이죠. DIA 보호 아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체는 또 둥징웨이가 원래 홍콩에서 미국을 향해서 출발할 때 딸 둥냥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한다고 이렇게 방문 목적을 썼는데, 둥징웨이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의 정보기관인 DIA하고 연락해가지고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줄곧 DIA의 보호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미국 DIA가 이 둥징웨이의 망명을 극비에 붙였는지 이 FBI 같은 정보기관들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레드스테이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이 방첩 활동의 책임자였던 둥징웨이의 미국 망명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중국에게는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망명 대열에 오른 중국 관료 중에서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둥징웨이가 가지고 있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가지고 최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상황에서 중국의 기밀 사항까지 그가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둥징웨이가 갑작스럽게 망명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획적이고 준비를 한 상황에서 딸과 함께 망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받게 될 충격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이 미중 간의 2+2 회담에서 설전을 벌인 것도 이 둥징웨이의 망명 이슈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빅뉴스를 전한 당사자는 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중국 외교관인데요. 한렌차오 박사입니다. 그는 지난 16일 트위터에 국가안전부의 넘버2인 둥징웨이 부부장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커다란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렌차오 박사가 이 둥징웨이의 사진과 함께 올린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둥징웨이가 지난해 4월 낭만 수미진 전 공안부 부부장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도주를 했고 지금까지 미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메시지는 또 그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회담에서 논점의 초점은 둥징웨이의 송환 요구였으며 이건 국무장관 블링컨에게 거절당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한렌차오 박사의 전언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미중 간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이 알래스카 2+2 회담에서까지 그렇게 고성을 왜 그들이 질렀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둥징웨이 소식을 전한 레드스테이트는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세스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둥징웨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블링컨 장관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둥징웨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둥징웨이는 그때 미국이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둥징웨이의 망명설이 퍼져나가니까 평소 정보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보도 자체를 하지 않던 중국 당국이 뜬금없이 중국 사법공안기구를 총괄하는 조직이죠. 중앙정법위원회가 18일 오후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등중회의 부부장이 간첩 척결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런 소식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물론 중국은 제입니다만 해외에서 터져 나오는 이 등중회의 부부장의 망명설을 전면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뉴스를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이민망을 비롯해 가지고 환구시보라든지 CCTV 같은 다른 관영 매체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퍼날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중국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 등중회의 이름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하는 그런 혼선도 일어났습니다. 여기다 마치 이 등중회의 망명설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이 협박하는 그런 뉴스를 하나 또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정법이 공식 SNS 계정인 장안검은 최근 해외 정보기구의 침투와 비밀 절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첩을 잡아내고 잠복 간첩, 그러니까 이걸 내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복 간첩과 배후 돈줄을 잡아야 된다라고 공지를 올린 겁니다. 장안검에 이 글이 올라오니까 각종 관영 매체는 또다시 일제히 잠복 간첩 척결을 전면 보도를 했습니다. 잠복한 간첩이 해외 적대 세력과 암암리에 결탁을 해가지고 반중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마쿠 돈줄로부터 적대 세력에게 자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좌담회를 등중회의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글은 이 등중회의의 망명설은 거짓이고, 현재 등중회의는 거짓을 퍼뜨려서 선동을 하고 있는 간첩 색출의 최전선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당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의문점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등중회의의 망명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듭니다. 우선 이 등중회의 부부장이 그런 회의를 주도했다 그러면 망명설을 불식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죠. 이게 뭐냐? 등중회의가 회의를 주도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동영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중국 당국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첩보 전문 사이트인 스파이톡의 자문역인데요. 매튜 제임스 브라질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 RF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중국을 책임진 자라면 등중회의 사진을 게시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딸 둥양의 육성으로 소문은 낭설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등중회의의 망명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행동입니다. 시진핑은 18일 오후 7시 전국에 방송된 CCTV 중앙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당의 비밀을 지키고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입당 선서문을 선창을 했고요.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또 한 달여 동안의 대외 활동이 전혀 없었던 왕치산 국가부주석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국가 수뇌부가 모두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선서문을 복창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당 선서문 복창은 의외입니다. 그리고 왕치산까지 참석시켜가지고 입당 선서문을 복창했다는 것도 그야말로 이상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또 다른 망명설이 나올 걸 두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서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문을 낭독한 것일까요? 더 이상 당 고위 관료들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참으로 해괴한 행사를 한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의 뜬금없는 행동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법이 공식 SNS 계정인 장안검이 이 SNS에 간첩 행위 관련 글을 올렸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에는 지난 4월 26일 발효된 반간첩 안전방법 공작 규정에 대한 내부 학습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이 규정 역시 등중회의의 망명 이후 내부를 다지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CMP도 이 좌담회를 보도하면서 이 회의가 어디서 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당국이 사진 제공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더, 중국판 네이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이두의 국가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장만 소개되어 있을 뿐 부부장 사진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중국 법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둥징웨이의 사진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른 회장과 부회장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둥징웨이의 망명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대응도 복기를 해보면 이 둥징웨이의 망명설을 신빙성 있게 보증을 해줍니다. 우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연구소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이 둥징웨이의 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가지고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정보 당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또는 실험실 사고 등으로 유래했는지 분석을 지시했고 이달 초 보고를 받았지만 90일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정보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기원설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이 둥징웨이의 망명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둥징웨이의 망명설을 보도한 레드스테이트나 다른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둥징웨이의 망명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둥징웨이의 망명설을 최초 보도했던 레드스테이트는 최근 미국 정보당국에서 둥 부부장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매체의 지난 15일자 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날 기사에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서 정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학생이라든지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중국 스파이 의심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레드스테이트는 한술 더 떠가지고 둥징웨이가 진술한 중국 정부 관련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정보당국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러면서 이 둥징웨이의 진술의 정확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인 워싱턴 프리덤 라이트도 둥징웨이의 진술 가운데는 중국의 최신 특수무기 정보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제공한 정보의 양이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테라바이트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테라바이트급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우한 연구소 관련 정보는 미 육군의 감염병 의학연구소 직원이 매우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확인했다라고 레드스테이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도 방대하고 정확하고 소스가 분명해가지고 둥징웨이가 소지한 정보의 가치들에 대해서 정보 당국자도 놀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둥징웨이의 중국 관련 첩보 내용이 단순한 구술뿐만 아니고 USB 등을 통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중국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둥징웨이의 제공 자료 가운데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들 가운데 최소 3분의 1 학생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이 학생이 아니라 중국의 천인 교육에 의거해 가지고 미국으로 파견된 사실상의 스파이라는 사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렸다. 이렇게 워싱턴 프리비컨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이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파이 토크는 둥징웨이가 제공했다는 정보 이양과 신뢰성에 대해서 잘 아는 내부 소식통과의 대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긴 하지만 미중 관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인텔리전스 온라인 사이트는 이 둥징웨이가 허베이성 국가안전청장 시절에
시진핑 주석의 경호요원 육성을 책임질 정도로 관계가 밀접한 인물이라고 지난 2015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정보망을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둥징이를 그 자리에 앉혔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방첩 활동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안전부의 책임자인 둥징웨이의 망명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 세계를 향한 중국의 극비 공작들이 이번 둥징웨이의 망명으로 다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큰 위기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의외의 칼을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맞았습니다. 그가 상당히 아끼는 인물이었던 둥징웨이의 망명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둥징웨이의 망명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들의 심리를 뒤흔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난파당한 배의 쥐들처럼 말입니다. 이래저래 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맞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은 아주 지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